오늘은 정보매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보매매. 제가 왜 정보매매를 좀 지향을 하고, 실제로는 제가 자주 하는 거는 역발상 투자인데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이제 정보매매를 하면은, 정보매매 혹은 또 여기에다 추가로 해서, 전망이 좋은 주식에 대한 투자,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어떤 주식이 A라는 주식이 좋다, 혹은 전망이 괜찮다, 혹은 무슨 어떤 재료가 있다 라고 듣게 되는 그 순간은 잘해봐야 그 주가의 어떤 전체 차트를 봤을 때 중간이거나 아니면 거의 후반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이제 주식에 만약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리서치를 열심히 하면 요 중간이거나 중간보다 조금 앞에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대부분은 요 뒷부분일 확률이 높죠. 특히 아무 생각이 없이 뭐가 좋다더라, 혹은 풍력이 좋대, 혹은 태양광이 좋대, 요런 거를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표주가 뭐다라는 거를 뭐 얘기를 들었을 때쯤이면 거의 이 정도쯤이 확률이 높고, 실제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요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A라는 회사에 내부자가 맨 처음에 있겠죠. 내부자. 그 위에서도 이제 고위 내부자가 있을 거고, 실무자가 있을 건데, 여기서 보면은, 내부자가 먼저, 제일 먼저, 고위 내부자가 먼저 전망을 알게 되겠죠. 아, 요거 이제 요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분이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여의도에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뭐 셀사이드일 수도 있고 바이 사이드일 수도 있고 혹은 매니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탐방을 많이 가죠. 혹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요 공간에서 이 발견을 합니다. 그럼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은 어디냐? 한 이쯤에서 볼 수가 있죠. 왜냐? 처음에 괜찮은 아주 저평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떤 리포트를 쓸만한 대중적 관심이 생길 만한 시기가 아니면 이거 리포트를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이 애널리스트들은 셀사이드라는 곳에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바이사이드에 있는 매니저들 이제 이 사람이 잘한다라는 평가를 보통 폴을 통해서 해주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려면 본인들도 이제 이게 잘 가는 국면이어야 되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아 이게 되게 저평가긴 하지만 재료가 없다든지, 혹은 카탈리스트라고 부르죠. 카탈리스트가 없으면 좀 리포트 쓰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포트는 이 중간쯤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읽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거 전에 자기가 리서치한 사람이 있을 거고, 한마디로 그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선 이후에 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산업에 속해 있다, 내가 투자는 보통은 이러지 않죠. 산업에 속해 있는 투자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건자재 업체다. 건자재 업체 상황이 되게 좋은데 정작 그 IR 담당자나 실무자들은 이런 시기에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오히려 IT나 뭔가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잘 갈 거라든지, 어쨌든 본인의 산업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진 경우가 잘 없어요. 특히 사이클이 바닥이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인 직장인 경우에는 정보 획득의 시기가 이렇게 봤을 때 요 중간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매매를 한다는 건 요 뒤에 요 부분을 먹는 건데, 요게 굉장히 주가가 오를수록 리스크는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수익을 내기가 연속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투자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내는 게 중요한데, 연속적으로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정보 매매를 하고 싶다 하면 휴가를 내고서라도 탐방을 다니고 본업에 굉장히 본업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몰입을 해야 요거를 앞당기는 작업을 할 수 있죠. 요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매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보가 더 빠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탐방을 한번 다 돌아가지고 본인은 대충 이런 산업의 이런 국면이면 요 종목이 좋겠구나라는 거를 결론을 금방 내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에 비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참고한다든지 리포트를 참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고 추천하느냐 했을 때 저는 역발상 매매를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아까 말한 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기대라는 것은 보통 현실보다 굉장히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 여행주 얘기를 해볼게요. 여행주가 실제로 코로나 한창일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직 여행을 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좀 내려가지만, 요 시기에 실제로 그러면 여행을 갔느냐 했을 때 그러지도 않았죠. 그렇지만은 먼저 기대가 먼저 간 거죠. 기대가 먼저 갑니다. 요 성격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기대라는 것은 현실을 굉장히 선행한다. 그러면 반대로 실망도 현실을 선행하겠죠. 사람들의 심리는 항상 현실보다 선행한다는 거. 그러면 재밌는 일은 어떤 산업이 굉장히 바닥이다라고 치면 이게 실물의 흐름이라고 치죠. 그리고 빨강색이 주가라고 치면 주가는 사실 현실보다 굉장히 먼저 떨어져서 요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느낌으로는 요 바닥이 실제 현실 바닥보다는 먼저 찍고, 실제 이게 조금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시 색깔을 바꿔서, 제가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실망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선행을 하는 걸 이용해서 주식을 이 안 좋은 국면에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죠. 막연하게 언제 이 산업이 좋아질까, 이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뭐 한 5년 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사실 먼저 바닥을 찍고 요 바닥, 산업적 바닥에서 주가가 오르는 국면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건 여기 이 실망해서 여기서 언제 여기까지 갈까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이런 거죠. 이 심리적으로는 여기고 실물은 여기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산업적 바닥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실제 기대가 먼저 오고 실망도 빨리 당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요 시기가 굉장히 짧다. 그래서 저는 실망한 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를 또 왜 좋아하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실망이 되게 많다는 거는 반대로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그때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악재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약 주가가 내려가서 요러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가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만들어지는 투자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낮아지고, 사실은 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잃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번다는 거거든요. 근데 벌고 싶다는 말은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벌고 싶어서 투자하는 투자는 위로 오를 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내려갈 여지가 없는 회사를, 주식을 이제 사놓으면 잃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대부분 처음에는 내가 1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혹은 뭐 이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젊은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꾸준히 자산이 쌓여나가는 거를 해야 이제 우리가 진정한 현실적인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실적인 투자를 하려면 이 많은 기회 동안 잃지 않아야 됩니다. 벤 그레임이 책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책을 썼을 때 그 제일 앞장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Never lose money. 그리고 never forget rule number one. 결론은 이겁니다. 잃지 말라. 그리고 요거 까먹지 말라. 결국에는 잃지 말라는 얘기죠.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 다르게 투자하는 것이 정보매매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군중과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요 얘기를 나중에 또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군중과 다른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요 정보매매가 유효한가? 저는 유효한가 했을 때 그렇게 유효하진 않다. 일반 직장인 투자자들한테서. 그래서 차라리 발상을 바꾸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